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제가 그 사람 미국 대통령 당선되라고 많이 지지도 했고 또 당선될 거라 확신도 했고 1년이 넘는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 돼야 된다고요. 자, 트럼프가 여느 오바마나 W 부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한국에 반미 감정이 격화될까? 대선 이후에 해라. 그리고 공연히 대선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요. 트럼프는 단순 맹쾌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를 출발했어요. 어제 도착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밤 늦게 한국의 오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요, 이런 이 사드 포대는 총 6대의 이 차량에 8대의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 6대가 모여서 한 개의 이 포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ANTPY-2 레이더가 합쳐지면서 사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대에는 이 한 대에 이 6대의 포대가 한 세트인데 한 대의 포대에는 8개의 발사 구멍이 위에 4개, 밑에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씩 들어가서 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차에 8대까지 쏠 수 있고 이런 차가 6개가 한 개 세트니까 68, 48에서 48발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발당 가격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드에 들어가는 미사일 가격만 해도 4,800억짜리 무기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미 이 상호 방위 조약에 또 소파 규정에 미국이 한국에서 이렇게 운용하기 위한 무기는 핵무기 빼고는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갖다 놓는 거고 핵무기도 한국과 상의하고 갖다 놓으면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데 그는 서로 간에 협조해 주게 돼 있는데 뭘 그럴 게 있나? 그래서 갖다 놔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서 황교안 대행과 통화도 했습니다. 아마 이 배치 때문에 통화를 했겠죠. 3월 15일 이후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중, 일을 방문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누르려니까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가는데 이 부분에서 사드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극동아시아 방어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지 모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의 국방정책이나 국익정책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군말 없이 대체로 협조하는 군사,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최대의 우방이고요. 한국은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우방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법대로 하자라는 입장을 밟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때도 한국 정부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배치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정해진 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한국한테 그래 눈치를 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중국은 한미가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대가가 올지 제대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롯데 같은 기업에 지금 영업 정지를 시켜서 롯데에 지금 영업 정지된 지점이 40%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고 중국에 있는 롯데제가 한미 합작인데 이것도 공장이 올 스톱했다 그러고 농산물
이렇게 수출에 대해서도 뭐 검역을 강화했다는데, 아니 중국이 한국 농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한다면 중국에서 들어올 식품이나 농산물은, 수산물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게 더 유해 요인이 많겠어요? 중국산 농산물, 축산물, 식품이 유해 요인이 많겠습니까? 한국 게 많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갖다 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요즘 농수산물이나 식품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국제 기준의 이상이죠. 중국 거요? 저도 안 먹습니다. 저 중국 갔다 와서 신장 나간 사람 아닙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ANTPY-2 레이더도 3월 중에 한국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이 완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러느냐? 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인 판단이죠. 탄핵 심판 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자기 정부가 누가 되든 이미 온 거를 드러내려면 한번 드러내봐라. 뭐 언론은 자기 정부의 짐을 들어주는 측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 자기 정부의 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정권이 잘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언론 기사 똑바로 좀 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무장관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본에 들르면 이건 물을 겁니다. 일본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한국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는 해야 되겠고, 이게 일본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극적으로 이래 하는데 찬성인데 한국이 좀 저런데, 그럼 미국은 일본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어떤 강력한 한방을 한국에다가 갖다 놔야 북한이 꼼짝 못하고 중국이 꼼짝 못하고 한국의 자기 정부도 뭔 소리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거라고 제가 지금 듣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아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강하면 강한 수단을 쓰는 걸 더 선호하는데 한국은 지금 다음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문재인을 당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 사람이 이런 안보관을 갖고 있다면 절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고요. 현재 대다수 국내외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에 미국이 끝장을 한번 볼 생각을 해야 이 북한도 해결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다음 한국 정부도 길을 들일 수 있을 거고 중국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약한 수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강수를 쓰는 것이 낫다라고 주문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른 대통령 같으면 이런저런 만약의 경우에 충돌이나 만약의 경우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 트럼프 보다시피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대선 과정에서 붙어 먹었냐 어쩌냐, 제가 대선 과정에서 흥미진진하게 많은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키리크스가 폭로를 하고 또 러시아의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민주당이나 힐러리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트럼프하고 관계 있다고 또 오바마는 보고 있고 결국 이걸 갖고 문제를 삼을 거고 이랬는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측근들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낙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스캔들이 터지고 있죠. 러시아 대사가 트럼프 선거 때부터 또 당선된 직후에 트럼프 측근들을 여러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뭐를 제기했습니까?
도청을 들고 났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내 대선 캠프를 도청했다. 정보기관을 시켰다. 자, 이제 도청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트럼프는 한 방 더 놔버렸습니다. 오바마는 트럼프의 이런 스파이 의혹을 감시한다면서 사실상 트럼프 캠프를 도청하는 것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나쁜지 한번 따져보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긴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이 섹스 동영상을 사겠다고 영국의 MI6 퇴직자 러시아까지 접촉한 것도 있는데 트럼프 문제 갖고 문제 삼기도 어렵게 된 부분도 맞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자신만의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기 때문에 이전에 미국 정부를 상대해온 한국의 태도를 가지고는 어려울 거고, 일본이 그러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는 동의할게, 이렇게 되면 이후에 한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에 미국은 이번에 사드 갖다 놓는 것보다 알박기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이상의 초대형 강력 알박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 트럼프 협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질러놓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좀 하자라고 달라들게 만들지. 트럼프가 사정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에 초강력을 한 방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무슨 야당이나 친북중 친중이나 또 새로 당선될 정부가 이거 안 된다 하면 그래? 그럼 우리 갈게, 떠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미국을 보고 이제 북한에 대한 거 우리 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퉁치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못을 박아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제에 빼라. 기정사실화된 걸 갖고 뭘 협상하자고 달라드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이 아무리 뒷감당을 뭐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웁니다. 이거 정부가 서둘렀겠습니까? 미국이 서둘렀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세요. 왜 애꿎은 정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라고 똑같이 의문서처럼 이야기했는데, 문 후보는 순리대로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긴밀히 한미협의, 한중협의 등 여러가지 레버리지를 활용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건데,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비롯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정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표 떨어질까 사드 문제 모호성을 유지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비겁한 행위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심지어 역적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성명까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의총을 한다 하는데 중국하고 문재인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매국적 행위라고 했고, 문 전 대표의 입장은 북한이나 중국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범보수 진영은 반사드 집중 포화를 문재인 후보에게 가하고 있고 이적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코너로 몰려가는데요. 자, 이제 조선일보는 사드 문제 갖고 국내 정정을 중단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 황대응하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엄청난 대가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제가 어제 이야기한 전술핵 재배치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이렇게 노리고 쐈다라는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차원의 강수를 한국 대선 전에 둘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 사드에 대한 지금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요,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 또 흥미롭네요. 여야 정당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이제라도 안보 대연정을 선언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한 안보 동맹 이야기를 하네요. 자, 문재인 후보 이제 어쩌려고 이러니까 한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보세요.